네, 여러분 크립토레이더 28일 방송, 18일 방송 시작해보도록. 벌써 18일이네요. 1월 이렇게 빨리 지나가면 모자라서 2월까지 하순으로 가고 있는 2월 18일입니다. 네, 뭐 오늘 공지사항 없네요. 자, 멤버십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멤버십, 우리 레드 본편에서는요, 상당히 중요한, 제가 봐도 약간 혹하는 중요한 정보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 달 전에 이렇게, 알트 하기 좋은 날이다, 시험 시즌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더 이게 눌림장이 더 가속화돼가지고요, 조금 민망하게 됐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알트 하기 좋은 장이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요새 유튜브들 뭐죠, 가격이 눌림대가 계속 되면서, 유튜버들이 자신감을 잃었네. 유튜버들이 자기들 말을 바꾸네, 그런 소리 하고 있는데, 저는 바꾸지 않습니다. 예, 저는 그대로입니다. 시즌 종료는 아직 한참 멀었고요. 알트 시즌도 오지도 않았고, 알트 사기 여전히 좋은 장이다.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투자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유튜브는 참고로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의 말을 듣고 남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이제 자기 분석 없이, 그러니까 물론 저희 같은 크립토레이더나 미스터 밸런시아가 드리는 도움 같은 것들, 가이드들을 이렇게 지표나 이런 수치 해석을 드리는 건데, 최종 매수 매도 버튼은 본인들이 눌러야 된다는 거, 그것만 알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회원들 보편에서 좀 중요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그렇게 말을 해준다는데 이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프라이스 가격의 파동은 인간사의 일이고, 데이터는 말없이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분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치지 않으니까요. 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 애쉬 크립토 아저씨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저하고 같은 느낌입니다. 비게스트 베어 트랩 알고 쓰인죠. 제대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보내줄 것 같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분들 비트코인 이제 알트들의 인덱스, 우리 비트코인 형이 이렇게 인플레이션 레이쇼가 이렇게 계속 이거를 한 몇 번 그린지 모르겠어요. 한 6, 7번 그립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레이쇼는 진짜 용서 없이 인플레이션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인간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도도하게 이렇게 내리는 측면이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금 모든 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약간 이 시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인플레이션 레이쇼가 0의 수렴하기 거의 끝물에 와 있거든요. 몇 번 반감기를 한 두세 번 더 거치면 진짜 거의 인플레이션 레이쇼가 0에 가까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시기에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나 비트코인 가격을 할 거 없이 비트코인의 그 가치라든지 유동량이라든지 모든 것들이요, 이전과 항상 틀려요. 그러니까 예전에 2018년대, 19년대, 18년대 그리고 20년이죠. 20년 때, 22년, 20년이죠. 20년, 21년, 22년. 하여튼 전반가기 때, 그러니까 18년과 22년이네요. 18년과 22년 요런 반감기 때의 패턴이 약간 차트가 비슷하다고 해서 이번에도 무조건 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진짜 오산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 3달째 저희 크립토레이더 폭파시킨 유튜브를 포함해가지고 지금 새로 유튜브 계정을 판 거를 포함해가지고 한 3달 된 것 같습니까? 회원님들? 4달 된 것 같습니까? 4달? 네. 제가 이거 이 짓을 한 지 4달 됐는데, 제가 4달 내내 한 게 있습니다. 패턴과 따라가지 않을 수 있다. 계속 얘기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패턴을 한국 99.9% 크립토 유튜브 어떻습니까? 항상, 자, 우리 비트코인 사이클 얘기하는 사람들 많죠? 비트코인 사이클이 있다.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이클을 따라간다. 그 전제가 지금 계속 무너지고 틀리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저는 사이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없이 차트만 보고, 온체인 차트가 아니죠. 온체인 데이터죠. 차트는 프라이스 차트가 우리 보통 얘기하는 거니까. 데이터가 얘기하는 건 계속 전달해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건 어떤 의미일 것 같다 계속 얘기 드리는 거고, 계속 제가, 샤페 레이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차트, 저희가 돌리고 있는 여러 매트릭스를 통해서, 사상 최초로 히스토리를 완전히 깨버리는, 이제, 액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하여튼, 그 말은 즉슨, 그만큼 이번 비트코인 관광기가 상당히 엄혹한 장이다, 엄혹한. 예, 엄혹한 장이고, 여러분들 쉽게 돈 벌기에 놔두지 않을 뿐더러, 그 말은 뭐냐면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비트코인 가치가 정말 유례 없을 정도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가치가 커진다고 해서 그 비트코인에게 이익 간다고 해서 이 비트코인 가치가 커지는 세상에 여러분들과 함께 가고 싶지 않은 거야. 모든 이 자본가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가면은 가격을 올릴 수가 없는데. 그죠? 이 사람들도 원하는 게 그 밸류의 상승이잖아요. 가치의 상승이잖아요. 그러면 가치를 상승시키려면 역설적으로 같이 갈 수 없는 겁니다. 같이 갈 수 있는 가치 상승은 이상이 없어요. 같이 갈 수 있는. 적자입니다, 적자. 적자만이 가치 상승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많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제가 그러니까 현금 유동량이 있는 분들만 지금 이 참여가 가능한 시장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죠? 털릴 분들 털렸고, 이제, 만약에 자기 재산에 제가 계속 말렸던 자기 재산의 막 90%를 꼬라박는 분들이 계세요, 크립토에다가. 그런 분들은 이제 또 늘렸잖아. 그럼 이제 이분들은 가용 현금이 없는 거야. 가용한 현금 유동성이 적은 거라고. 계속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현금 유동성을 떨어뜨리는 활동을 할 겁니다. 계속 그러다가 때가 되면 때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여기다가 추가로 매수를 할 수가 없을 때, 그때 꼭 올립니다. 그때 꼭 파괴적으로 파괴적인 상승이 있다는 거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목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어느덧 그 시기도 그것도 이제 뭔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기에 관한 중요한 단서나 근거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본편에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트위터 아저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마인드셋을 그렇게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트랩인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그죠? 그래서 그 각자 이제 투자 판단하는 거지만은 계속 제가 주장합니다. 시즌 5 끝나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될 수가 없고, 비트코인 프라이스는 당신들 뜻대로 이렇게 막 꺼져주지 않을 거다. 그래서 프라이스가 이렇게 물림장이 되면 여기서 더 담고 막 그런 우리가 이제 욕구가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충족시키지 않을 겁니다. 쉽게. 그러니까 알트도 이렇게 알트의 장도 안 올 뿐더러 이렇게 되게 쉽게 오지 않을 뿐더러 비트코인도 좀 떨어졌으면 좋겠잖아. 우리 모든 바람이 좀 저렴하게 받게. 그렇지 않은가요? 혹시 여러분? 지금 올라갔으면 좋겠나요? 전 틀리거든요. 저는 싸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도 함부로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한 70K나 60K에 비트코인을 착하게 싼 가격에 받을 수 있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제 관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은 올라가기 바라겠지. 근데 저는 사실 내려가기 바라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될 것 같아. 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내 바람대로 또 그 착하게 패턴을 또 보이지도 않을 거고,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흔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되게 내려가는 척 하면서. 제일 힘든 게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이게 제일 짜증나는 거야, 이거. 진짜. 이거 못 버티거든, 진짜로. 그냥 올라갔다 기대를 줬잖아. 또 내려가다. 기대를 줬잖아. 내려가다. 기대를 주고. 이게 사람이요, 기대를 주고, 실망을 시키고, 기대해주고, 실망을 시키고, 기대를 주고, 실망을 시키고. 이 과정이 크립토입니다. 이게 크립토 트레이딩의 삶이에요, 여러분. 기대를 하고, 실망을 하고, 기대를 하고, 실망을 하고. 이거 한 3, 4번, 4, 5번 버틸 수 있다, 심리적으로. 강한 사람들은. 6, 7번. 그러나 이것이, 계속 몇 달이고 진행이 된다면, 진짜 여러분들은, 지겨워질 겁니다. 그게 가장, 이 자본가들이 좋아하는 시츄에이션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 아이비트, 블랙록 ETF는요, 아무 변함이 없습니다. 그냥 수강 중이에요. 인플로우가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좀 적게 들어오기도 하고, 좀 더 적게 들어오기도 하고, 막 그렇게 있는데, 전체 패턴상으로는
ETF 쪽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체인지를, 세븐데이 체인지를 좀 보겠는데요. 이더리움 계열 아비트럼이나 이쪽으로 좀 많이 들어오고, 솔라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이제, 이게 뭐 체인지죠? 볼륨이죠? 마켓캡, 볼륨, 캡인가요? 캡 맞네요. 캡의 체인지인 것 같은데, 아무튼, 솔라나 기반 그 스테이블 코인의 캡이 700메가면 진짜 많이 나갔네. 그러니까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바깥으로. 야, 이거 좀 약간 솔라나 요새 얘기 많던데.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건수를 잡고 싶어요. 건수를 만들고 싶어요. 크립토 크래시의 건수를요. 항상 이번에 이거 좀 제가 너무 이렇게 항상 제가 얘기하면 그대로 이루어진 게 너무 싫어. 저도 제 말대로 안 됐으면 좋겠는데 솔라나 제가 계속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솔라나 약간 냄새 나고 있습니다. 솔라나 약간 느낌이 안 좋아요. 근데 제가 알겠습니까? 솔라나 미래를. 미래 가보지도 않았으니까. 오늘 또 재밌는 하나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상관성입니다. 나스닥, 그다음 골드, 그다음에 US 달러, 그다음에 S&P 500과 비트코인의 상관지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 게 나스닥 그런 거고 골드고 이렇게 됐는데 뭐죠? 이게 무슨 색이죠? 고동색인가요? 요 색 보이시죠? 이 넓은 이 면적이 바로 상관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로 이제 쏘면 상관이 많이 있는 거고 밑으로는 상관성이 없는 건데 일단은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상관성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최근에 많이 폭 가라앉았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올라간다고 해서 비트코인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나스닥이 떨어진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게 그런 그 지수 있잖아. 상관 지수. 그런 관계성이 많이 폭삭 주저앉았다는 거죠. 최근에 특히 2월달에 들어서 상당히 폭삭 주저앉았네요. 거의 작년 9월하고 마찬가지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장기 차트는 아니라서 그냥 단기적으로 재미로 보는 차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드 이제 근데 중요한 건 골드 상관성이 이제 올라오고 있다. 최근에 2월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골드와 상관성이 추가되고 있다. 근데 이거는 계속 이렇게 단기 파동이라 별 의미는 없는 재미로 보는 차트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근데 이제 US 달러 인덱스는요. US 달러 인덱스랑 비트코인의 관계성은요, 그것도 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고, 약간 이게 나스닥하고 비슷한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하고 같은 느낌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S&P 500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S&P 500, 그 다음에 달러, 그 다음에 인덱스,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이 이제 관계성이 줄어가고, 금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단기 차트라서 어차피 이렇게 맨날 파동인데요. 한 가지 시사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드와 상관성이 원래는 줄어왔는데 골드와 상관성이 비트코인이 높아가고 있다. 그래서 국제 정세라든지 이런 전체 변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사람들이 안전자산, 금을 안전자산으로 생각한다면 드디어 이제 비트코인도 안전자산으로 많이 여겨지고 있다. 옛날도 그랬긴 했지만요. 근데 점점 이제 골드와 이제 마찬가지 안전자산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달러라든지 주식 가격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이제 그 관련성이 적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골드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뭘 말하냐면 쇼텀 홀더 프로핏 로스인데요. 그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그 비트코인 이게 지금 1월 말이죠. 이게 1월 말이고 이제 이게 2월인데요. 2월에 어땠습니까? 계속 비트코인 가격이 약간 눌림세로 왔었죠. 알트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쇼텀 홀더. 그러니까 이게 개미는 아닙니다. 개미인지는 아닌지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단기 홀더들은 상당히 이제 손해 구간에서 나와버렸어. 손해 구간에서 나온 수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정세가 점점 줄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한참 흔들었죠. 2월 내내 흔들었던 장입니다. 2월 내내 이렇게 비트코인 특히나 이때도 많이 진짜 충격 많이 받았을 것 같아. 가격이 이렇게 됐을 때. 여기도 그렇고요. 항상 이렇게 좀 하락의 충격이 오면요, 이게 많이 팍 솟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손실을 보고 나간다는 거야.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손실을 메꾸거나 여기다 추매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간다는 거지. 로스로 이제 로스 프로핏으로 이제 손해 구간 손해라고는 뭐냐 손해기 때문에 나간 거야. 매도를 진짜 체결이 된 거예요. 매도가 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양이라고 좀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충격적으로 가격이 다운될 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경향성이 조금 옅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줄어가고 있다. 로스에서 이제 손해를 보고 매도해서 시장을 떠나는 그 움직임, 쇼트홀더, 단기 홀더 움직임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다는 포인트입니다. 가격은 가격은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저점 레벨인데, 가격은 저점 레벨인데, 그 손실 홀더들, 손실 쇼텀 홀더들, 단기 홀더들의 비율을 익스체인지 캐파죠, 캐파. 마켓 캡이 빌리언 달러니까. 그러니까, 그건 점점 사람들이 약간 매도 후 이제 비트코인 탈출 움직임, 그런 것들이 손해보고 탈출 움직임이 점점 둔화되고 있다, 둔화. 이 말이 좀 생각 안 나가지고, 아까 들었는데, 둔화되고 있습니다. 뭔가요, 여러분? 이게 포지티브 시그널이죠. 그러니까, 나가서 나가고 있다는 거야. 나가는데, 이제 그거 속도가 줄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자, 뭐, 지금 이미 홀더분들은 상관없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혹시 이 크립토 레이더를 비트코인 최근에 이제 가격, 근데 사실 이게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알트에 대한 얘기도 해요. 비트와 같은 패턴으로 알트는 더 이렇게 무너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알트 얘기도 합니다. 항상 BTC가 인덱스이기 때문에 BTC가 이랬다는 거는 알트는 제가 볼 때 더 이랬을 것 같아요. 더 나갔죠. 근데 그것들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가 이렇게 됐으면 알트도 아마도 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 당연히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이제 알트 더 심하겠죠. 밑에 폭이.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회원님들 때 가끔 공유 드린 게 있습니다. 이게 하이 디맨드죠, 하이 디맨드. 그러니까 수요량이 수요 수치입니다. 수요. 그러니까 항상 수요가 언제 많았냐면 이때 붉은 기둥. 근데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지금 되게 나름대로 좀 높은 가격이잖아. 지금 높은 가격이 형성돼 있는데 지금 이렇다는 거야, 수요가. 마치 옛날 전저처럼 수요가 동일해. 소름이죠, 여러분. 이때하고 동일하고. 이때도 한번 좀 찍히면 좀 좋았을 텐데, 이때는 아마 FTX였을 겁니다. 그죠? 아닌가요? 2019년에 그때 사건이 정확히 언제인지 제가 이때인가요? 하여튼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이때 이렇게 줬을 때는 오히려, 그 수요가 없을 수도 있겠네. 왜냐면, 여기 가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땅 파괴해버리면요. 누가 사고 싶겠습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아마 그랬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로 견조세 되게 이렇게 견조하게 올라갈 때 약간 바닥이 보일 때 디맨드가 진짜 이렇게 디맨드 시그널이 이렇게 굵게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례적으로 가장 고점대에 가격이 형성돼 있는데 수요는 오히려 많고 그 다음에 DMA 이거 수치 30대 DMA 레이쇼는 약간 어떻게 보면 리스크 수치라고 얘기하면 돼요. 리스크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게 되게 높은 지역에서는요. 되게 하락에 그죠? 제일 꼭지점 찍었을 때 제일 꼬라박았네요. 그죠? 약간 리스크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리스크는 또 그린 영역에 있는데 수요는 또 높아. 근데 가격은 제일 높네? 이게 참 그래서 제가 이 히스토리 브레이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만큼 진짜 이거 보시고 요거 보시면 이것만큼 히스토리 브레이킹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참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맨드는 오히려 엄청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크립토레이더 짧게 마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편으로 넘어오시면 제가 오늘 저도 좀 처음 보는 차트들, 처음 보는 데이터들을 많이 수집해 놨기 때문에 본편인데 넘어오십시오. 기대하고 넘어오십시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